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여러분들, 논리문학이라는 저의 강의를 제가 어떻게 강의하고 또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게 정말 문학의 공부의 정석이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함께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문학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고 문학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여기 보다시피 논리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내가 문학 공부를 열심히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다. 또는 내가 단순히 자료만을 보고 뜻풀이를 받아 적으면서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의 논리문학 강의를 통해서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 뜻풀이에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낯선 작품이 나오든 어떤 작품이 나오든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 방법론들을 배우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낯선 작품을 혼자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저희 수업은 뜻풀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나와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힘, 해석하는 힘, 그걸 주는 걸 연습하고 그 원리를 이해시키는, 원리를 익숙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문학이 약 45분, 막 40분 걸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주관대로, 내 느낌대로 이걸까 저걸까 라고 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모든 문학이라는 건 복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 기준을 더 자세히 설명한 선택지를 토대로 이 작품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 기준에서 빠르게 접근할 때 그게 바로 논리적인 접근이고 객관적인 접근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비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모든 선택지를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보기와 선택지의 논리적인 관계, 선택지 5개 중에서도 서로 범주가 다른 거, 또는 선택지 하나에서도 조건부랑 서술부의 관계, 이런 논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모든 선택지 논리 관계를 분석한 상태에서 작품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는 5문제를 푼 효과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암기하거나 작품의 내용을 암기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 같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없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 요거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국어, 문학 100점으로 갈 수 있는,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좋나요? 당연히 반드시 1등급 받고 싶은 친구들, 내가 지금 몇 등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수강평들 한번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등급이 현저히 낮더라도 분명히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80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읽기 속도가 느린 친구들, 그럼 문학에서부터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25분 안에. 그렇다면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이 전혀 없는 친구들 한번 들어본다면 성적 급상승할 겁니다. 자, 문제를 풀긴 풀고 있는데 수능의 본질이 뭔지 모르면서 풀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출제되는지, 왜 출제되는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 5번째는 철저한 논리 강의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친구들, 논리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자, 암기나 지식이 아닌 정말 깊이 있고 차원이 다른 논리 강의를 접하고 싶은 친구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쉽게 말해서 막 정리, 암기, 막 꼼꼼하고 이런 걸 원하는 친구들은 들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거나 처음 국어를 접하거나 또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 암기보다는 딱딱 논리체계로 답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강의 논리적이라는 성격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이
국어의 본질에 맞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의 제일 첫 번째 수능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모른 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요. 수능 본질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다면 지식을 절대 묻지 않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낯선 작품이든 익숙한 작품이든 조건하에서 풀 수 있는 분석력,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내용 정리, 암기, 자료 보고 있다면 그런 분석력, 사고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능의 본질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단계가 만약에 현대시가 나온다면 현대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원리.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인 보기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연습. 그리고 보기랑 선택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 연습.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올해 각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빠르게 적용해 보는 걸로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자, 교재 한번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 논리문학이라는 표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부분에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접근 논리라고 해서 아까 말한 현대시 문제를 먼저 보는 능력, 선택지 보는 능력,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원리들, 이 원리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원리들입니다. 원리 이론이죠. 원리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현대시라면 역사적 부조리 또는 이별, 산업화 이런 식으로 섹션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역사적 부조리에 해당하는 보기 작품을 가지고 보기 문제를 풀고 보기로 선택지를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단계로 현대시가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올해 2025년 수능 문제를 실제로 정해보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에서 필요한 표현과 발상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읽어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고 사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교주도 진행이 되고 어쨌든 저는 메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오로지 올바른 공부법, 논리, 수능이라는 것은 내신과 학력고사와 다르게 철저하게 암기나 지식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걸 묻는 시험이 아닌 주어진 조건, 작품들을 해석하는 능력, 분석 능력을 묻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논리라는 걸로 한번 공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